이주권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현장 뛰는 창릉의 콕 소장입니다. 이주권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창릉 신도시 시내에도 이주권이라고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주권이라고 무엇인가? 뭔데 이주권이라고 하지? 자, 이주권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고 돈이 되니까. 그리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시는 분들만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루오션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축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축권이란 무엇인가? 옮길리 쌓을 축. 옮겨서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있는 건물을 저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축권을 용마루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공이축권이 아닌 일반 이축권을 뜻하는 것으로 취락지구로만 이전이 가능한 특정한 제한이 있는 이축권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이전된다. 이 내용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신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가 무분별하게 막 팽창할 때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먹고 살 게 도시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에 빈민가도 형성되고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도시를 약간 벗어난 곳, 외곽 지역에 가서 강제로 그냥 천막이나 조금 허름한 건물을 짓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시가 넓어지는 거예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이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은 나중에 어떤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후세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보존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던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시기는 1971년서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했으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창원 해서 전국 7대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에워싸는 형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970년대 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돼인 토지, 원래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거죠.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나 근린상가, 그리고 농업인에 의한 영농이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축권, 또 하나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재해이축권이라고 있습니다. 이축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축권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그리고 이축권의 종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축권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공이축권, 일반이축권, 재해이축권, 영농이축권. 가장 활용 범위가 높은 게 공공이축권인데 도로 철도 건설하면서 기존의 건물을 헐어버릴 때, 건물이 수용될 때,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나 공공택지지구가 지정될 때, 그때 수용당하는 분들. 자, 최근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부터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최근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발표가 먼저 난 곳은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고 발표가 늦게 난 곳은 이축권이 발생하게끔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이축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예전에 토지주가 있으면 건물주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래 우리 땅에 그냥 건물이나 짓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와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랬는데 내 땅이 자식한테 넘어가면서 토지주가 바뀐 거예요. 이 토지주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은 건물을 보수하거나 재건축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렇게 될 때 오갈 데 없는 이 건물주. 이 건물주는 땅값이 그린벨트에 있는 땅과 도시의 땅값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지정하면서 개발을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똑같은 그린벨트로 다시 옮겨가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다만 도시가 수용된 게 아니니까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주권은 취락지구로만 가는 이주권이다. 일명 용마루 딱지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제2주권. 풍수 등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내 집이 무너졌어요. 그럼 지어야죠. 그런데 이때는 6개월 내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이주권. 농업인이 자기가 경작할 토지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일정 조건 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내가 농사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으로 옮길 때 그럴 때 이주권이 발생을 합니다. 토지는 어떨까요? 건축 가능한 토지 그린벨트 땅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 이주권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설계사하고 상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내용만 몇 가지 알려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지목이 전 답일 경우. 그러나 임야는 산지를 말하는 겁니다. 임야는 허가가 나기 어려우니까 일단 피하십시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전이나 밭이다. 경지정리가 잘 된 곳이다. 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내 땅에 지으려고 하는 땅에 도로가 없어요. 4m 이상의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방법이 없습니다. 단 다른 회피 방법은 있는데 그때는 내 땅을 내놓고 내 땅을 도로로 내놓고 짓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반 간선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근처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내 땅까지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금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혹시 내 토지가 그런 것이 있다. 내가 이 주권을 활용해서 뭔가를 짓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토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본사항 점검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세청에서 이 주권을 편법 증여 또는 탈세 온상으로 봤습니다. 왜냐? 원주민이 갖고 있던 이축 권리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자기 땅의 토지를 그 사람 이름으로 넘기고 그 사람에게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나한테 달라고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금액 자체를 정당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인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이나 탈세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겁니다. 최근에 바뀐 법률에 의해서 이축권의 양수도가 가능해졌는데요. 거래가 굉장히 단순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축 권리만 매도합니다. 다만 여기서 명의 이전이라는 것은 매수하려는 사람의 토지의 명의를 받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거래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냥 내가 이축할 권리를 사면 됩니다. 실명제와 명의신탁 위험이 없습니다. 컨설팅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건물과 이축권을 두 건을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한 건으로 보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허가까지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권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게 다 될까요? 아닙니다. 이주권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주택, 근린상가. 근린상가에서도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1, 2종 근린상가에서도 제한된 업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가능하고요. 처음서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식당 카페를 하고 싶다. 무작정 아무 이주권이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식당과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주권을 사셔야 되고 그렇게 구별된 게 따로 있습니다. 이주권을 왜 사려고 하는 걸까요? 이주권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전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의 전답은 농사밖에 못 짓습니다. 내가 농사를 마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주택을 짓거나 근린상가를 짓거나 식당을 짓는 겁니다. 땅 100평에 건폐율 60%로 지을 수 있고 70평이나 90평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하게 되면 90평 주차장이 생기고요. 그 땅의 가치가 전답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의 상승이 있겠죠. 바로 그것이 그린벨트 내의 마법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이주권의 장점입니다. 다만 이주권 거래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축할 권리가 명쾌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축할 권리는 증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축할 권리는 법률로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주권을 거래하시려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자와 경험해보지 못한 중개업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주권은 거래를 해보고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많이 대처를 해보신 분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축할 권리의 매매는 정확히 권리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밝고 투명한 거래로 매도하시는 분과 매수하시는 분 모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릉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전화주세요.